며칠 전 오랜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척 좋았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대화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려고 일어나는 그 순간 한 친구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네가 내는 거지.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안엔 묘한 당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밥값을 계산하는 일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단지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는 순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고받는 말과 행동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특히 계산이라는 작은 행위는 관계의 깊이와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한두 번의 배려는 기쁨이지만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이 아무 말 없이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순간이 바로 밥값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말과 표정, 그 사람의 손놀림 하나까지도 어떤 관계인지 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밥값을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느냐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대와 무심함, 배려와 계산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밥값이라는 작은 순간에 감정이 흔들렸던 적 있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기준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계산 역할, 관계를 지치게 만든다. 어떤 자리에 나가면 늘 누군가가 계산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그 사람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안심하죠. 문제는 그 역할이 한 사람에게만 반복될 때 생깁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내던 마음이 점점 부담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사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상대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계산은 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억울함으로 바뀝니다. 나는 왜 항상 이 역할을 맡고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한번 사면 그걸 고정된 역할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마움이 줄고 기대감만 커지면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됩니다. 밥값은 액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내가 낸다고 해서 진심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 진심이 기대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라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계산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엔 편해서 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웃으며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왜 또 나지 않은 생각이 자주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을 꺼내기엔 너무 작고 참기엔 자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배려는 괜찮지만 반복되는 희생은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서운함이 되고 결국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늘 같은 사람이 계산하는 모임은 균형이 무너진 관계입니다. 서로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자주 계산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공평하게 유지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한 사람만 계산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내가 편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편함이 당연함으로 변하는 순간 그 관계는 멀어집니다. 어떤 관계든 너무 자주 반복되는 역할은 피로를 가져옵니다. 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가 고정된 역할이 되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무에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관계는 나눌 수 있어야 오래 갑니다.
밥값을 나누는 건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간을 나눌 수 있어야 큰 마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늘 한 사람이 계산하는 구조라면 그 관계는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처음엔 고마웠던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됩니다. 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하던 사람이 나중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은 곧 기대가 되고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산하는 걸 지켜보는 동안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람이 내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무언의 기대가 쌓이면 관계는 천천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말로 하지 않더라도 행동에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계산서가 나오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만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이 3번만 반복되면 누가 계산할 사람인지 자리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굳어진 역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편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익숙한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만 마음속으로 쌓여갑니다. 무언의 기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관계의 평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대만 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역할이 부당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집니다. 요즘 잘 나가잖아. 오늘은 내 차례지.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계속 쌓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무언의 기대가 문제인 이유는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운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왜 갑자기 그래? 라는 반응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감정선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언의 기대는 교묘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계산을 자주 맞는 사람은 항상 준비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기대가 되면 관계는 거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밥 한 끼가 거래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자리는 편안함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사람은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계산을 둘러싼 무언의 기대가 관계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계산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느껴지는 서로의 감정입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있다는 신호가 오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기대하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계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교환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태도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말없이 조용히 계산하고 웃어주는 사람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계산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은 자리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계산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라는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말이 자연스러울수록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억지로 말하거나 억지로 낸다는 인상을 주면 상대도 불편해집니다. 감정이 개입된 계산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내면서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야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돈을 내는 순간 그 감정은 금방 표정과 말투에 드러납니다. 상대는 그것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계산의 순간은 짧지만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말보다 먼저 나가는 손, 눈빛, 말투가 감정을 대변합니다. 아유 뭐 이런 거리라는 말과 오늘도 내가 내는 거네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계산을 피하려는 사람의 행동도 감정을 전달합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화장실에 가거나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감정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의 타이밍도 감정을 조율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먼저 지갑을 꺼내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서로 타이밍을 조율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꺼내나 눈치 보게 되면 감정이 삐걱거립니다. 계산 타이밍은 배려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사는 게 좋겠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기술입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타이밍에 계산을 먼저 하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관계를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선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계산을 둘러싼 감정은 종종 말이 아닌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말이 없어도 기분이 좋은 계산인지 부담스러운 계산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눈치를 보지 않게 하려면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꾸 내가 낸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자꾸 남이 낸다고 해서 서운함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은 마음이 담기는 순간 고마움으로 변합니다. 억지로 하는 계산은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상대가 기뻐할 때 내는 것과 상대가 부담스러울 때 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계산을 하며 감정을 주고받는 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감정이 맑은 계산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감정이 탁한 계산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계산은 단지 돈을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감정의 흐름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의 말투와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계산서 앞에서 드러납니다. 좋은 사람은 잘 먹었어, 고마워, 다음에 내가 살게. 이 세 가지 말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어색하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의 순간을 잘 다루는 사람이 사람 사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조율하는 기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계산이라는 짧은 순간에 깃든 마음이 그 시작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의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 어떤 관계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밥값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한 사람만 주고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방적인 흐름이 되면 피로감이 생깁니다. 호의가 당연해지는 순간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계속 주고 있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마음속엔 실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받는 사람도 처음엔 미안한 마음을 느끼지만 그게 반복되면 고마움보다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주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용당하는 기분이 드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그동안 즐겁게 했던 식사 자리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평함을 원합니다. 작은 차이라도 자꾸 반복되면 감정의 무게는 커집니다. 누군가가 늘 밥을 사는 관계는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던 일이 나중엔 섭섭함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진심 어린 소통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주변에서 점점 외면당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항상 이득만 챙기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반면 기꺼이 주는 사람, 기버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신뢰를 얻습니다. 물론 계속 주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기버라 하더라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지칩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조금씩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냈다면 다음엔 상대가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흐름. 그런 흐름이 유지될 때 그 관계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주는 데만 익숙해지면 상대는 기대하게 되고 기대는 곧 실망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받는 데만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잊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밥값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이 오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은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는 그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밥값 하나에도 이 마음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주고받음이 어긋난 관계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내가 주는 것만큼 상대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부담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늘 균형 위에 있습니다. 밥 한 끼에도 그 균형이 드러납니다. 요즘은 각자 계산, 즉 더치페이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처음부터 따로 계산하는 분위기가 익숙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서는 여전히 누가 내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애매한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 결국 누군가가 묵묵히 계산서를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반복되면 부담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편안한 구조는 계산 자체가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각자 내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누가 더 먹었느니 덜 먹었느니 따지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해진 방식대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각자 먹은 만큼 내자는 것은 공평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공평함 속에서 관계는 덜 상하고 덜 소모됩니다. 실제로 이런 계산 방식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따로 없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는 돈 이야기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인색하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 분위기,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계산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기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는 것이 사랑이나 친밀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거래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을 나눈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가벼운 식사일수록 각자 계산하는 게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자리는 그때그때 맞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냈느냐보다 그 상황에서 서로가 얼마나 편안했느냐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흐름입니다. 자연스럽게 각자 계산하는 관계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계산이 쌓이지 않으니 감정도 쌓이지 않죠. 불편한 기색 없이 계산서를 나눠드는 모습은 서로를 대등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건 관계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더치페이는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산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대화도 어색하지 않게 이어집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계산할 때마다 부담을 주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부담 없이 나누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지켜냅니다. 따로 계산하자고 말했을 때 눈치 주지 않고 그래, 좋아하며 웃어주는 사람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이 쌓이면 오래가는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계산이 편한 사람이 결국 마음도 편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는 종종 계산하는 사람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돈보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에서 옵니다. 밥을 사고도 잘 먹었어. 다음엔 너가 사라고 웃으며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금액보다 마음이 느껴집니다. 돈을 냈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내지 않아도 고마움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계산을 하고도 아무 말 없는 사람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따뜻합니다. 진심은 계산서가 아니라
말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고마워, 정말 덕분에 잘 먹었어라는 한마디. 그 말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는 오히려 금액보다 깊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사주지만 피곤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주 못 사줘도 마음이 편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태도에서 옵니다. 계산을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식사 내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산하고 나서 조용히 뒷정리를 도와줍니다. 그 조용한 손길이 마음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배려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을 응원해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꼭 내가 살게라는 말보다 고마워, 덕분에 오늘 참 즐거웠어가 더 진심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돈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분위기를 살피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고맙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느껴지는 자리는 오래 기억됩니다. 좋은 말은 기억에 남고 무심한 말은 상처로 남습니다. 계산이 끝난 후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그냥 됐어라는 말보다 즐거운 시간이었어, 고마워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밥값보다 기억에 남는 건 함께한 순간의 감정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고맙다고 눈을 마주치며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도 배려입니다. 너무 티내지 않고 조용히 감사하는 태도, 그 안에 진심이 담깁니다. 돈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습니다. 계산서를 대신 들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나누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계산을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솔직함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신뢰를 줍니다. 네가 내줘서 고마워. 다음에 꼭 내가 살게. 이런 말은 계산을 넘어서 진심을 전합니다. 밥값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진심은 늘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이 끝난 뒤의 말과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산은 끝났어도 진심은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밥값 계산이라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반복되는 계산 역할이 한 사람에게 쏠릴 때 그 관계는 서서히 무게를 잃습니다. 고마움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당연함으로 바뀌면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하지 않고 눈치로만 전해지는 무언의 기대는 오해를 만들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계산을 누가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반대로 너무 편하게 기대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을 불러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점점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계산이 어색하지 않고 더치페이든 돌려가며 사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흐름이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계산이 편한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마음도 편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은 작은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식사 후 전하는 감사의 인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태도, 마음, 관계의 방향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한두 번쯤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기꺼이 냈지만 당연하게 여겨져 서운했던 순간, 고마운 말 하나 없이 반복되는 계산에 지쳐버린 경험, 아니면 반대로 계산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밥값을 내는 일은 작지만 관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를 편하게도 불편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계산의 금액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담긴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 밥값을 나누셨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고마운 식사 자리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와 관계를 되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밥 한 끼 속에 담긴 진심,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좋은 관계를 오래 이어갑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도 늘 따뜻한 말과 배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